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 사회에서 카지노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처럼 카지노를 통해 관광 수입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이 적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청정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잇따라 제주에 대규모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카지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일용 제주관광대학교 카지노 경영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와 서울, 부산 등지에서 16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에 있는데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유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와 불법 환치기 같은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문제점과 현 실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조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는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한 8곳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외국인 카지노만 절반을 우리 제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1971년부터 이 카지노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한 24년 동안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이 카지노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 진영 내에서의 이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법 탈법에 대한 온상이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카지노에서의 실태, 운영 실태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경영권 분쟁의 문제, 그다음에 매출 조작과 횡령, 그다음에 탈세, 불법 환치기 같은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우리가 그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법 탈법으로 인해서 한 대표가 이제 구속을 되거나 등등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차원에서는 거의 이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설을 허용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만이 간단한 이렇게 법적 조례적 그런 규정들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방치되면서 우리 제주 지역 내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카지노 속에서의 불법 탈법 온상들이 만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어떤 그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미비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내 카지노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대. 양일용 교수께서는 카지노 경영과 교수 이렇게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의 문제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야간 카지노 경영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 카지노 쪽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이렇게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최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제주 카지노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나아가서는 한국 카지노의 특수성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 카지노의 공급 과잉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도덕성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한국 카지노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카지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강원랜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이고 내국인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카지노가 있는 곳은 사실은 치안도 잘 돼 있고 오히려 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카지노가 내국인이 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어떤 감독이나 규제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국인이 출입이 되고 더불어서 외국인이 출입되는 그런 카지노의 경우에는 이 카지노 절차라든지 규정이 엄청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2010년도 개장이 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이런 법규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나갔고 미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과 같이 그 각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정부가 되겠죠. 카지노를 갖다가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댔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90년대 그때 그 클린턴 정권 시대 때인데 그때는 그런 그 지방의 어떤 그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 미국 그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댔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도 있고 또 상하원 의장이 그 임명하는 위원도 있고 또 사법부장이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만 2년 동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이 과연 뭐가 있고 또 사회적인 비용은 얼마나 나갈 것인가 그거를 꼼꼼히 조사를 해가지고 2년 뒤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래도 경제적인 혜택이 더 많다. 그래서 전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강원랜드는 그 내국인이 출입이 되지만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폐강지원 특별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내국인이 출입하는 온전한 카지노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기구가 외국의 사례처럼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꼼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하나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교수님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외국인만 현재 카지노에 출입이 허용되다 보니까 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제도적으로 내국인까지 만약에 출입을 하는 외국의 경우에 비춰보면 상당히 좀 감독이 강한데 일단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승희 국장께서는 현재 도내 카지노 업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두 분께서 유의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카지노가 내국인 전용으로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다 체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구조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직 구조도 갖춰지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만 하더라도 카지노 담당 공무원이 1명 정도 이렇게 다른 업무까지 맡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카지노업에 대해서 제대로 온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 불법 환칙이라든지 블랙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살짝 매출액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지노가 8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카지노 감독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독기구도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 도내 카지노를 지금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께서는 이 도내 외국인 카지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카지노 업계의 어떤 실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세 분께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조금씩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시아에서 저희도 지역에 가장 많은 그 카지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당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제는 그 전문 모집인들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우리 그 손님들이 그 게임으로 지불하는 금액의 80%까지 그 전문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0원 벌면 80원을 줘버리면 20원 갖고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 게임, 매출 누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 누락이 되면 결국은 그 탈세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크레딧 문제입니다. 그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 징크들에게 중국에서 징크 영업하는 분들에게 돈을 맡긴 다음에 여기 와서
그 칩으로 받는 그래서 게임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크레딧을 이용해 가지고 환칙, 불법 환칙이라든지 탈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돈 세탁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카지노에서 가장 문제가 되면서도 또 가장 소득원이 되는 우리 전문 모집인에 대한 관리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기 그 영업 준칙에 언급은 돼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뭐 수수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전문 모집인들은 그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전혀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중국이 도박이 불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정치 영업을 하시는 전문 모집인들 이분들이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수당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지급함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블랙 게임, 불법 게임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인들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결국은 불법의 조직화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조직화가 굳어지게 되면 그 사회적으로 동경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단적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조폭녀가 유행했을 때 어린이들이 희망사항이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카지노의 악영향 이런 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카지노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젊은이들,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그 노동의 가치,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주 대표님, 어쨌든 지금 도내 카지노 역사가 40년 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카지노가 있어 왔는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쩍 이렇게 카지노의 어떤 문제점, 불법 실태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는 뭐 잠복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그 온상이 이렇게 깔려 있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들춰내어서 실제로 한번 도민 사회에 이렇게 공론화를 좀 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이 카지노 부분들을 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민선 지난 5기나 그 사기에서는 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쭉 그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 또 민선 그 사기에서는 오픈 카지노까지 이제 하려고 토론회를 갖거나 다양한 일들을 계속 이어왔죠. 그러나 이러한 그 제도적 장치, 아까 사회적 병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익 환원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국부 유출, 우리 그 제주도의 여러 카지노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아까처럼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를 두 곳 그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년의 기간이 걸린 겁니다.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장치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체계 모든 걸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이 최근에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만에 이거를 허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되고 제대로 관리되면서 우리 그 제주도의 카지노를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라든가 조례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점은 거기에서도 제대로 한 제주도 내에 카지노를 육성시키고 그 속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카지노도 살고 관광도 살고 이러한 그 상생적 측면에서의 관점을 철저하게 접근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 분석해서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 우리 최대의 목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거의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일영 교수님, 그 최근에 그 카지노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내 카지노 업계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내 카지노 업계의 어떤 경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잠복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불법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를 좀 간단히 좀 설명해 그러죠. 주시죠. 뭐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들어선 게 처음에 들어선 게 1967년도 8월이었습니다. 예. 그 인천의 올림푸스가 이제 최초의 카지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6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그 못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외화라도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카지노였거든요. 그래 카지노는 이제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하나의 그 수출 산업과 같은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제주에 오게 된 것은 1975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대개 이제 카지노가 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한 곳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쭉 제주도에는 유지가 되다가 1990년대 초에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이게 제주도에 한해서 예. 이렇게 그 허가를 갖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90년대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제주에 이제 8군데가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가 전체 17군데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이제 외국인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걸 뺀다면 16군데인데 그 중에 8군데가 제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주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공급 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제 제한된 그런 고객을 가지고 출혈 경쟁을 벌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카지노는 거의 적자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외국인 카지노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곳이고 또 내국인들한테 전혀 피해를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은 시장 공급이 가행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뭔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지 못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손격을 해주는 데가 이제 우리 정캐시라고 하는 전문 모집인인데 그 전문 모집인을 잘 다루고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동안에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데서도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도내 카지노 업계의 어떤 불법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주도가 이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주요 내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의 이런 불법, 비리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오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한영조 대표님께서 저희 도에서 이런 그 카지노를 허용하는 데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카지노 정비 조례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렇게 감독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카지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제도적 미시점을 마련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카지노 감독기구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도가 마치 그 신규 카지노를 지금 당장 허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카지노 관계는 나중에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허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카지노 조례가 이제 곧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카지노 종합 발전 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카지노 산업 진흥을 통해서 진정으로 관광 산업에 이바지하고 또 우리 도민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을 두고 또한 그 기존의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카지노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허가라든지 변경허가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관광진흥 조례에 있던 부분들을 떼어내서 별도의 카지노 조례의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그 전문 모집인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든지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을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동욱 의원께서는 만약에 이 카지노 관련 조례가 네.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네. 제정이 되면 지금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 업계의 불법 비리 막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조례를 좀 훑어봤는데요. 예.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의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례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관리 감독 차원인데, 그래서 지금 조례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대형 카지노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고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도지사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정권을 주고 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 또 하나는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한 것들, 그 매출액에 대한 문제, 매출액 관리 규정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전문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문제, 그들 관리 문제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29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문 모집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카지노의 불법의 가장 근원이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 누락이 어디서 오냐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수수료, 그 전문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출 누락이 옵니다. 예. 근데 이걸 정확히 알려면 이 과도한 수수료라는 내용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호하고. 그래서 진짜 하려면 이 내용을 그러니까 모집인들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수수료를 준다는 딱 퍼센테이지를 정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우리 매출도 알고 또한 우리 전문 모집인들이 수입도 알고 그러면 양쪽 매출에 대해서 과세하고 또 수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득세를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문제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언론에도 되고 있던 게 지금 크레딧 문제인데 지금 크레딧 문제가 전부 다 걸립니다. 환치기 문제, 탈세 문제, 매출 누락 문제 전부 다 이 크레딧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도지사 고시로 해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형태대로라면 도지사가 바뀌면 또 그 도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도지사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도지사가 바뀌면 그 도지사 의중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의회가 그 조례 갖고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례가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 카지노가 신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대로라면은 지금 비리를 근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염려하시는 분은 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법에 규정해야 될 사항까지 전부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수수료를 이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으로 정해야 될,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지나친 과도한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조례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지사한테 권한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그러기 때문에 조례상에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진짜 공정하고 제대로 온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카지노 감독위원회에 부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법 개정 사항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조례만 만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발굴을 해가지고 이 관련법을 개정을 시켜서 확고하게 법에 그러한 장치를 하면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카지노 감독 조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나 이런 거는 비록 담을 수가 없지만은 제대로 이제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전산 시스템을 싱가포르에도 가보니까 이제 카지노 매장 현장과 그 카지노 자체에서도 이제 별도 이제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그 국세청하고 연결이 되고 또 카지노 감독 규제청하고도 바로 연결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구조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카지노 사업 현장에 전부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이런 그 제대로운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우선 조례 내용이 먼저냐, 법령이 먼저냐를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법령이 없는 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더라도 법령이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선언적 의미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왜 국내 자본의 카지노 허용과 국외 자본, 그 외국 자본에 대한 이 허용이 차별화가 왜 이루어지냐 하면 우선 외국 자본인 경우에는 5억 달러 이상이면은 그 허용 신규 허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우리가 또 법에 따라서 그렇다면 국내 자본인 경우에는 외래 관광객 50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자본 신규 허용을 하고 싶어도 50만 그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으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 딱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인 경우에는 허용을 총량제 규정 없이 무한대로 도지사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신규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 규모도 15,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죠. 지금 다 우리 그 중국 자본이 그 복합 리조트를 보면은 15만 평 이내에 드립니다. 15만 제곱미터 이내라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다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아까 그 관리감독위원회를 이제 조례상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심의 의결에 의한 법정위원회입니다. 상시적 기능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추진할 때는 감독청 수준의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전혀 축소화되고 단순히 심의 의결 기구, 어떤 안건 처리용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 도내에 우리 각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171개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 기구와 자문 기구로 형성된 그런 법정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위원회들이 그동안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한 대부분 우호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허용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상당히 깊숙이 돼 있어서 이해관계에서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이분들에게 책임은 없이 권한만 줘버리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그 법정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안건 처리용 단순 법정위원회를 갖고 이것을 우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판단됩니다. 일단 말씀을 정리하면 잠깐만요. 그 지금 신규 대형 그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감독 관련해서 지금 감독위원회를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로는 좀 약하다.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려면 감독청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감독위원회를 두면 심의의결 기구다 보니까 상시적인 감독이 미입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일영 교수님 말씀 듣고 오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지노의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정교한 어떤 그 관리랄까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내국인 출입이 되는 데라야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어떤 도박 중독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측의 어떤 감독 기구는 조금은 이제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그 카지노 감독 기구가 뭐랄까 어떤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 기구의 기본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 카지노 감독 기구의 역할에 첫 번째가 게임 운영의 정직성 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임이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사실 카지노 게임은 확률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이 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카지노 게임이 보다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오락의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게임이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게임 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또 운영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지노는 어쨌든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그 도박이라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 조직 범죄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이렇게 끼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정부패나 조직 범죄로부터 어떤 연루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그 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 범죄 이런 것들 차단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운영자의 도덕성 얘기할 때 그것도 사실 연관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그 감독 기구에서 면허를 내줄 때 인허가를 내줄 때 실질적으로 그 카지노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까다로운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예. 또 어떤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금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사는 그 집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그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아까 이제 그 김동욱 위원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드라마적인 속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카지노도 엄연한 하나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카지노에 그 종사하는 그 운영자나 또 아까 그 얘기 나왔던 정객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 모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문 모집인 자체도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떤 심사를 거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가 모르는 외부인들이 이 카지노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에 대해서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걸 도덕성을 믿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부정부패나 조직범죄가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예. 이제 카지노로 인해 가지고 적정 기금이나 세금, 이 부가금을 갖다가 잘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누락이 안 생기게끔 어떤 적정 기금이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어떤 그 시스템이 그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끔 되어야 되고 또 여기서 만약 누락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면허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면허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정적인 내부 그 기능을 둬가지고 그런 걸 예방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국인이 출입되는 데서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표범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제주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제주는 외국인들이 와서 달러를 이렇게 쓰고 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이 다 정확하게 그 요구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국인 카지노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 더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지금 조치가 뭐 한편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그 한영조 대표께서 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 조례의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관광진흥조례상에 카지노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이제 이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못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그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 더 보완해서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라든지 뭐 수수료율 정하는 문제라든지 에이전트 등록제라든지 또 허가 기간을 제한하거나 이제 연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오해가 없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조례상의 카지노 면적 규정에 대해서 아까 15만 평방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00 평방미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저 상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를 일단은 15,000 평방미터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카지노 감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단계에서 아마 한 대표님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이것도 이러한 위원회도 그런 상태로 흘러갈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카지노 감독청을 외부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 엄연한 우리 도청 행정 조직으로 카지노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그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카지노 감독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임시 조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설 기구화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감독청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을 그쪽에 감독할 예. 수 있는 예. 인력을 두고 스스로 상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어쨌든 지금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최근에 카지노 관련된 불법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도에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카지노의 불법 비리가 과연 사라질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만큼 이 조례의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거기가 좀 미흡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은 그 부분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책을 지금 세워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려면은 네. 법 개정 사항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는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다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영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야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는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령이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합의 기간, 논의 기간이 굉장히 아까 6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되면 천천히 그다음 논의 과정을 거치다가 그 시기 돼서 법령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법 개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 조례로서 지방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가면서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게 이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짚어야 될 부분이 김동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번에 카지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규로 카지노 면허를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할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영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의혹을 계속 심어 주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면서 아까처럼 꼼꼼히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꼼꼼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장기간에 거쳐서 법령 개정을 먼저 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순서적으로 법령을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조례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부터 먼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9월에 이런 제도 개선의 방침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벌써 이제 이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볼 때도 아까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만 하면 총량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죠, 조례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에 얼만큼 이렇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국내 자본인 경우에는 외래 관광객 50만 이상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이거 부분은 과거는 30만이었지만 이제 50만으로 강화시켰죠. 이 부분을 통제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또한 이런 아까 위원회 부분 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위원회의 구성도 9명으로 돼 있지만은
거기에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경력자들, 그다음에 카지노 전공 뭐 부교수 이상, 또한 뭐 비영리 민간단체 뭐 추천, 그리고 또한 카지노업 임원 5년 이상 경력 이렇게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갖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도민들은 의문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도민 공청회도 필요합니다. 어떤 토론회를 갖거나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지만이 이 문제가 같이 도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걸 조례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현장 카지노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검경의 수사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례 보완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을 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나가야죠 우선은. 원칙적으로 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이 법령 개정해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맞지만은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면서 법령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그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위원회의 그 위원들과 관련한 그 구성 사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고 지금 했지만은 이런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어떤 그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라도 서둘러서 만들어서 카지노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아까 한영주 대표께서 지적하신 이 외국인 카지노에 총량제가 없다 현재 그래서 5억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무조건 내줄 것이냐 계속 무한정 그리고 국내 자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50만 늘어나면 하나 이렇게 추가로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또 차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카지노를 과연 어디까지 허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도내 카지노가 8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우선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문제고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당장 그 요건에 맞는 카지노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그 투자자 이런 것들이 한 6, 7개 투자자 좀 돼요. 그렇지만은 저희 도정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우선 지금 기존에 있는 카지노 제도에 대한 정비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민 공감대를 얻고 도민사회의 정서와 카지노업을 추가로 했을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 기여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마치 저 조례를 정비하고 카지노 제도 정비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기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일영 교수께서는 지금 입법 예고된 카지노 관련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신규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주에 8개 카지노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주 주변 환경, 그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8개 카지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뭐 한편으로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기후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카지노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강은랜드 사례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카지노 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카지노 업계에서의 강은랜드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강은랜드 같은 경우는 그 폐강 지역 경제가 이렇게 다운됐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카지노거든요. 그러면은 그게는 뭐랄까 하여튼 그런 그 기능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카지노가 되었어야 되는데 강은랜드가 만들어질 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가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강은랜드와 비슷한 그런 사례의 카지노가 미국의 콜로라도 주 같은 데 있는데 거기는 베팅 상한선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1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 이웃분들이 가서 그냥 이렇게 즐기고 오면서 정말 오락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강은랜드는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하는 그런 규모의 베팅을 이렇게 허용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에서 손님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도 지불해야 되고 숙박료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작용이 막 이제 그 도박 중독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외국에서는 보면은 카지노가 있는 곳이 지금은 관광지 1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 목적지 관광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목적지 관광지로 갈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틀이 어디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복합 리조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자료는 저기 그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카지노는 우리가 이제 21세 이상의 성인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승인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들만 이렇게 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1세 성인은 늘지는 않는데 그 밑에 저기 미성년자들이 많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가족 단위가 많이 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지노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카지노 게임만 둬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들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컨벤션이나 뭐 다른 놀이기구라도 이런 걸 두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두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카지노 비갬블링 쪽 그 소득이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늘어나게 되면서 카지노가 또 카지노가 또 건전하게 지금 가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제주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 시장이 워낙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차관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아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 제주도 차원도 앞으로의 이제 카지노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조례 안의 내용에도 이런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의 어떤 규제 장치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보면은 그 가족 단위의 여러 가지 그 호텔, 전시장, 박물관을 규모가 90% 이상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은 5% 내로 제한합니다. 예. 우리가 아직 15,000평방미터로 이렇게 규정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규모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제한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게임도 아까 갬블링 좀 게임 전문 도박성 그런 테이블 게임이 아니고 머신형 게임으로 이제 가족들이 간단한 돈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무한대입니다 지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허용만 됐을 때에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라는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이 자 안 한다 이쪽 아까 뭐 지금 5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6, 7개에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했을 때. 없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 입장에 볼 때는.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를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론을 이제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특히 싱가포르인 경우는 최근에 이러한 그 게임 쪽으로의 산업이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유출 문제까지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제주도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콘도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영주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콘도를 사게 되면은 사업자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카지노가 들어왔다. 이제 허용된다 만약에 허용됐을 때
수익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다 유출돼 나가도록 만드실 겁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는 외국인 카지노 허가 기준이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50만 이상 증가하면 신규로 이제 면 하나를 주는 걸로 이렇게 시설 기준이 돼 있는데 그걸로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시설이 복합 리조트에 들어가는데 카지노는 5% 이내만 해라라는 기준이 있다거나 뭔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도지사 권한으로 카지노 허가 문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면 도지사가 바뀐다거나 도정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외 부분, 그 수익금 부분은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규정을 할 때 모든 거를 조례에만 전부 포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도 담을 내용이 있고 못 담을 내용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뭐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위 조례까지 이렇게 쭉 규정이 되듯이 법령에 담아야 될 사항이 있고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 있고 조례에 못 담는다면은 하위 운영 규정에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조례에 밖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뭐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법령에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분명히 면적 제한이 돼 있습니다. 15,000평방미터로 싱가포르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 확인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그 의결 기구에 대해서 도지사가 모든 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원래 행정청의 수장이 관리 감독을 하고 인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히 도지사가 권한을 가져서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두고 이러한 사항들을 카지노 감독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도 해보지 않은 마당에 구성도 되지 않은 감독위원회를 두고 너무 이 우려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기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설사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그 법령 개정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확실하게 못 박으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적인 제도 보완을 하겠다 말씀입니다. 김동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 아까 앞에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례를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정킨 영업이라든지 뭐 크레딧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례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15,000평방미터를 굳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리고 50만 관광객 문제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카지노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 싱가포르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조세권과 입법권이 있는 국가입니다. 스스로 그걸 행위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긴 절대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동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카지노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싱가포르의 금융업 때문입니다.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6%인데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국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시에 우리 마카오라든지 필리핀 카지노에 자꾸 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자본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막으면서 다시 우리 중국 카지노 고객들 유치하면서 자본 획득이 빠른 카지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도하고 틀립니다.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세권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 같은 경우는 금융 중심이 아니라 관광하고 농업 중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지노가 지금처럼 해서 커져버리면
관광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카지노가 주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제주도가 도박의 섬이라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제주도의 미래 가치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만약에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그 후에 들어갔더라도 이 감독청에서 공공시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카지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특허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지금 하는 이유가 저희하고 틀리게 그쪽은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싱가포르하고 꼭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내 카지노 이 업무라든지 카지노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저희들도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가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이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출발이고 시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끝내버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는 거고 아까 면적을 어느 특정 사업자를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 아니냐 자꾸 그 의혹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존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는 거지. 그러면은 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면적 상한선을 둡니까? 그냥 현재대로 그대로 놔버리지. 33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나마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 그 15,000평방미터의 그 상한선 규모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들 외국의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사례를 좀 참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논의해야 될 또 다른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까 그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이 막대한 어떤 수입을 자랑하는데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 환원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금 일정 비율 카지노 매출액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한가 아니면 더 그런 어떤 기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일용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카지노의 이렇게 조세 담보 비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와 그리고 이제 외국인만 출입하는 이제 16개 카지노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내국인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원가 구성 대비 영업이익이 40% 정도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GKL이라든지 워크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원가 구성 대비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되는데 한 14%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내국인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객실 요금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가가 이제 더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세수는 보면은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 국세가 이렇게 법인세나 또 지금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진흥특별기금이라고 해서 10% 정도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 폐광지역 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세전 순이익의 25%가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만 이제 우리가 그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순이익의 0.35% 해가지고 토탈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5.8%가 이제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반면에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세, 지방세,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원랜드랑 같지만은 이제 그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런 게 안 나가기 때문에
전체 나가는 비용은 한 25%다 이렇게 볼 수가 25%.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관광 그 진흥개발기금이 이제 10%밖에 안 된다.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밖에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동욱 의원님, 그러면 지금 아까 양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 25% 정도 매출액의 25% 정도를 기금이든지 세금이든지 이렇게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도의회에서 지방세로 카지노세를 물리자 하는 의견도 지금 나온 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상향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의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법령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서 뭐 여기서 의논했다고 해서 어떤 뭐 해결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카지노가 죄악세지 않습니까? 예. 죄악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카지노가 지금처럼 진행이 만약 된다 그러면 최대한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당장에 그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우리 논의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싱가포르도 지금 사회 비용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 비용이 얼마만큼 들지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하고 저희도 또 틀릴 수 있고 저희는 더 빨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회 비용 문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그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카지노 위반 사례들이 많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세금에 유혹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또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 한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도의 이런 추진 상황을 보면은 이런 세금 확충 차원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카지노 산업은 세금만으로서 이렇게 확충 방안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노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사회적 그 비용의 문제는 엄청 앞으로 커질 걸로 보고 또한 이걸 통해서 지역 환원,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 차원에서는 카지노세 무슨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해서 이제 한 20% 선으로 이제 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10%에서 지금 이제 20%로 이제 늘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그거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 세금을 어떤 형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냥 그렇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이제 묶어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렇다면은 아까 그 제도적인 문제는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마카오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40%를 이제 받고 있고. 거기에는 교육세라든가 의료비를 무료 다 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측면에 그럼 우리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것들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카지노가 지금 황금말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카지노 산업이 쇠퇴 산업으로 접근되고 있고요. 일본도 최근에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부결 처리 이제 해서 지금 법이 이제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과연 우리 제주도가 카지노만으로 이렇게 묶어갔을 때에 제주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걸 접근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까처럼 또 이익 환원적인 측면에서도 세부적으로 도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을 발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민들에 대한 복지 문제, 사회의 어떤 그 비용의 문제, 처리 문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우 국장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 짧게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이렇게 반론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저희들 지금 카지노 이러한 그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거는 세금 확충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자 했다 이런 말씀은
좀 오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투명성을 확보하자. 첫째가 그겁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제대로 잡아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매출액을 제대로 잡아내서 이게 지역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는 거고 무슨 카지노세를 20%로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라든지 이제 뭐 꼭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만 이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금이 확충돼 가고 재원이 더 불어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혜택을 확충해 나갈 이런 생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현재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카지노 정비 제도 방침은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점점 관리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지역사회라든지 여러분들께서도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카지노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이거는 몇몇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민들 전체가 그 합의해 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을 저희도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카지노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혜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는 어떻든 그 제주에 있는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떤 여가와 게임 오락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우리 제주 도민에게는 이제 고용 창출과 또 제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외화 획득형 관광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둘러싼 제주를 둘러싼 관광 환경은 상당히 제주로 보면 상당히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부 지금 부정 불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일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제주 카지노 발전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이 들고 예, 또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이런 위기를 그 제주 카지노 산업의 이미지 갱신과 또 제주 관광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끝나서 한 대표님께는 마무리 발언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대국들이 최근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만큼 부작용과 문제도 많습니다. 제주의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